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부터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한 브리핑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해당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대장주 이 주식은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12월까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과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인물은 단연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에게 날개까지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내용들, 즉 트럼프가 선택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 어떠한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건지 확인해 보니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정보효율부를 이끌 수장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 그리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해서 연방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데 기술 개발도 늦어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낭비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 그런 비용들을 없애겠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수장으로 지명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원했어요. 올해 스페이스X의 최신형 로켓 스타쉽 발사 허가를 구했는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연방항공부와 내무부의 중복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낭비되는 예산, 낭비되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정부 규제와 지출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부를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계 최고 갑부 기업인이 직접 행정부 개혁에 메스를 쥐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행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의 연방윤리법에 따르면은 정부의 관료들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기업체 지분 그리고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신탁에 맡기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으면은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어떤 기업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간다던가 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지명된 정보효율부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이름은 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공식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공식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얻게 될
권한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실세죠. 트럼프의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도 함께 동석했을 정도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가장 날개가 달리는 사업이 바로 스페이스X, 우주항공 분야에서 날개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에 스페이스X가 스타쉽 6차 시험 발사를 준비 중에 있죠. 스타쉽 발사 현장에는 트럼프 당선인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18일 오후 4시 미국 텍사스주의 스페이스X 전용 발사 시설인 스타베이스에서 시험 발사를 예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이 조금 안 되게 남았죠. 지난달 10월 13일에 5차 시험 발사를 진행한 후에 약 36일 만에 발사하는 건데, 만약에 예정대로 다가오는 18일에 발사하게 된다면은 역대 최단 기간 발사에 성공하는 겁니다. 즉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 개발한 초대형 우주선인데 2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슈퍼 헤비가 있고 그 위에 슈퍼십을 얹어서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술 자체가 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냐? 바로 이 돌아오는 역추진을 이용해서 로봇팔 속으로 들어오는 이 기술입니다. 즉 원래는 발사체를 딱 발사를 해서 하나가 우주로 들어가고 하나가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발사체, 버려지고 있던, 지금까지는 버려져 왔었던 이 발사체들이 이제는 역추진을 통해서 발사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되고요. 돌아오면은 이 발사되어 있는 메카젤라의 젓가락팔, 이 팔들이 슈퍼 헤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차 시험 발사에서 메카젤라의 팔을 이용해서 로켓 부스터를 지상에서 약간 떨어진 공중에서 잡는 획기적인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이게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8일에 6차 시험 발사에 대한 목표는 지난 5차 때 보여줬던 그 슈퍼헤비의 기한을 재현해서 기술에 대한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높은 퀄리티로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공중포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에 발을 디딜 필요가 없으니까 지상 착륙을 위한 별도의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무게와 연료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날려보낼 때 비용이 덜 든다는 강점이 있겠죠. 즉 우주 사업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영상을 봤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메카젤라에 착륙한 로켓은 원래는 한 달 넘게 걸리던 재발사 준비를 이게 회귀해버리니까 1시간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스타쉽 발사도 하루에 최대 3회까지 발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우주항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KT의 자회사인 KTSAT가 무궁화 위성 6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KTSAT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무궁화 위성 5A호와 7A호를 발사한 이후에 약 7년 만에 발사한 신규 위성인데, 얘네가 이 인공위성 자체를 7년 만에 쏜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이 인공위성을 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워낙 많이 들며 기존까지는 인공위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면서 인공위성에 대한 양 자체가 더 크게 늘어나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고요. 이번에 발사한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데 약 1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이번에 쐈기 때문에 12월 즉 연말까지
위성 관제 시스템인 코스모스를 통해서 궤도 내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고요. 내년 1분기에는 한국 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정부, 방송사 등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이 미사일 말고도 지금부터 인공위성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까지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5G에서 6G로 넘어갈 때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하게 되면은 초고속 그리고 저지연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즉 지금처럼 AI가 발달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더 빠르게 초고속으로 정보들, 초고속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러우 전쟁부터 중동 리스크까지 방산업계가 전시에 지상망 파괴로 인해서 통신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저궤도 통신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위 문제로 인해서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에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기점으로 관련 기술이 지금 자립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인해서 개발 속도가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하지만 스페이스X가 시장에 새로운 기술들을 공개하면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이 문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비용 자체를 더 적게 쓰고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페이스X에 이번에 발사한 비용을 굳이 비교해보면은 일반적인 저궤도 위성 발사 비용과 스페이스X, 우리가 알고 있는 팰컨 9에 대한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약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1kg당 평균 발사 비용, 그리고 대략적인 발사 비용, 발사체, 재활용 가능 여부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비용을 줄이는데 획기적일 수 있고요. 고정밀 발사가 가능하며,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기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 대신 그만큼 더 훨씬 더 유용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적은 가격에 많이 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에서 AI로 인해서 6G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이 6G를 현실적으로 상용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주가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해보고, 스페이스X로 인해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만큼 위성 발사 및 확대 및 시장 확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바로 AP위성입니다. 일단 AP위성은 인공위성에 대한 위성체, 그리고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위성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당연히 위성 제조 사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위성에 대한 위성체에 대한 생산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8일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는 그 회수 기능으로 인해서 자율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단기 매매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하단부를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고요. 해당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이처럼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텔레그램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슈가 있고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해당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